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365 시간의 아이디어 소스는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해주는 웨어러블 기기, 응급처치 모니터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응급처치 모니터. 웨어러블 기기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용할 수 있거나 부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뭐 웨어러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처치시 필요한 거예요. 응급처치시라고 하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그 환자의 상태라든지 내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있을 수 있겠죠. 전쟁 시나 지금 여기 이 웨어러블 기기는 영국에 있는 제품 디자인 컨설팅 회사 케임브리지 디자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회사 곳에서 만들어낸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응급시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었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119 구조대를 부르죠. 그러면 119 구조대 안에는 구조차 안에는 그 안에 뭐 심박수라든지 그다음에 호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들에서 측정된 상태를 가지고 그 응급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서 가까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를 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응급센터에 도착했을 때 응급 의료진들이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기기들인데 응급센터에 있는 거라든지 의료 그 119 그 구급차에 있는 것들도 저가는 아니겠죠. 고가겠죠. 고가의 것들이 그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쪽 영국의 제품 디자인 컨설팅 회사 케임브리지 디자인 파트너십에서 만든 것은 클립 그러니까 집게 같이 생긴 거예요. 집게 같이 생겨갖고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코에다가 이렇게 껴줍니다. 이렇게 껴줘요. 껴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조그만 액정 모니터가 있는 단순한 겁니다. 클립 형태로. 저도 이걸 자료를 보면서 이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그만 클립이 너무 저거한데 이게 응급차를 대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뭐 산소를 공급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호흡 상태라든지 심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맥박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맥박이라든지 여기에다 이제 뭔가 저걸 생각을 하는데 이 코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자료를 보면서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코에다 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았네요. 명확하게. 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보셔야 될 것이 제가 방금 표현에서도 했었잖아요. 응급차 한 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시설을 코어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기기 단 진짜 요 한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엄지손가락 하나 크기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음,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게 작동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조그맣다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기대만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측정된 데이터가 우리 의료진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그 웨어러블 기기가 이 손톱만한 엄지 손톱 이 한마디만한 이 기기가 코에 부착했을 때 얘가 그 데이터를 주는데 당연히 무선 통신, 블루투스 통신은 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땐 이게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한 칩 집어넣는 크기만 할 것 같은데 제가 칩을 너무 크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 웨어러블 기기를 너무 적게 생각하나요? 근데 어찌됐든 이 진짜 제 손가락 한 마디만한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한 것을 코에다 부착하는 거예요. 집게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 단순히 호흡에 대한 것은 코나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혈관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심박을 체크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맥박 재는 거나 뭐 이런 것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심박을 체크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전제가 있었으니까 코에다 클립 형태로 잘 부착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이 막연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클립을 형성하는 요 그 웨어러블 기기, 응급처치 키트 모니터, 응급처치 모니터라고 하는 것을 부착을 하면, 작동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뭐 클립만한 크기니까 위생병이라든지 뭐 진단 그 구급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크게 뭐 지장을 주진 않겠죠, 움직이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고, 꺼내서 환자한테 코어에 부착을 하게 되면 얘가 기본적인 현재 환자의 응급 상황 상태를 파악을 해서 자연스럽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내지는 또 다른 스마트 패드 같은 거기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그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나머지 이제 외형에 대한 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외형적으로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은 그 뭐 전체적인 화면 모니터 상에 어디엔가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심박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출혈량이 많아서 호흡이 힘들어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외형적 상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순하게 이거 갖고 호흡하고 심박수만 체크를 해서 뭘 한다라고 하면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응급 상황만 체크해낸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빨리 이송을 해서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진단을 하고 전문 의료진들이라든지 내지는 그 구조대원들이 오기까지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저거죠. 그 최소한 그 구급대가 오는 이 상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기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지병이 있다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우리가 약을 비치하고 다니듯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이 돼서 뭐 호출 버튼이 있다 그러면 호출 버튼을 켜준다거나, 켜주게 되면 그냥 누르게 된다면, 켜진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체크된 게 전문 의료진이나 구급센터 쪽으로 가고, 그게 더불어서 신고까지 같이 연동이 된다면 그 환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출동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부분이 되겠죠. 지금까지의 웨어러블 기기들은 운동량을 체크해 준다거나 심박수를 체크를 해서 호흡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뭐 이런 것을 패드 내지는 이 밴드 내지는 시계 내지는 뭔가 또 다른 부착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들이 많았는데, 코에다 끼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일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 되기 이전에 일본의 아이템 중에 심박수를 체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심정지 상태,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심장계 질환이 좀 있어서 해보면 여기다 막 붙이고 러닝머신을 뛰게 합니다. 뛰게 하면요, 그때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흉통이 왔을 때 그 데이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흉통이 왔다가 풀리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흉통이라는 것은 어느 혈관이 막혔을 때, 머리에서 터지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그 뇌출혈이나 이런 거로 가는 거고, 심장 쪽에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오는데, 피가 통과를 하다가 어느 부분이 딱 막혀갖고 그럴 때 이제 흉통이라든지 이런 게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병원에 가갖고 진단받고 체크를 하면 정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또 풀렸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 터져버리면 그때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당시 일본에 서 있는 아이템은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핸드폰을 갖고 아프면 바로 여기다 댑니다. 대고 녹음을 하게 되면 이 그 심장 소리 이런 부분들이 다 녹음이 되죠. 녹음이 된 것을 자신의 의료진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보내게 되면 이게 의료진들의 팩스에 이 그래프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돼서 바로 이 의료진이 바로 통화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가까운 병원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서 이 사람을 체크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도 저도 만들어내려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 심혈관계에 관련된 그 심박을 체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플도 알아보고 했더니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 좀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도를 못 하고 있네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같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기기들은 단순하게 운동량을 체크한다거나 칼로리 소모량을 체크한다거나 그것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해서 그것을 뭐 데이터로 기록을 해서 운동 상황이라든지 변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지금 멈춰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또 멈춰져 있기보다는 또 전문 의료진한테 전달을 해주는, 또 내지는 전문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체크해주는 이런 데까지 진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웨어러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또 그것과 연결해서 또 뭔가의 웨어러블 기기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 어려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 혈압약을 먹게 되니까, 혈압약을 통해서 먹는다는 건 피혈액에 관련된 이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보를 찾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발명은 불편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꼭 그것이 기구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시스템 발명이라는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세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만 갖고도 지적재산권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꾹 해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